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선호는 비용 효율성,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신뢰성, 축적된 작전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한 K9, 자주곡사포 등 한국산 방산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경험을 통해 한국산 무기는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적합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K 전차는 2014년부터 한국군의 일부가 되었고 FA-50 경공격기는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민욱 방위산업진흥회 팀장은 외국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인 한국은 매우 적극적인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의 엄격한 기동 및 사격 훈련을 통해 한국산 무기는 성능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운용 경험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 방산 제품 중에서도 K9 자주곡사포는 전장의 제왕으로 손꼽힙니다. 한국 포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K9 자주포의 수출 성공은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와 1조 원 규모의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K9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K9의 가장 큰 강점은 비용 효율성에 있습니다. 독일의 PGH-2000은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곡사포지만 K9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의 동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는 K9를 대당 1,690만 달러에 판매한 반면 핀란드는 같은 곡사포를 360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K9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사격 속도, 사거리, 포탄 적재 능력 등 중요한 부분에서 독일산에 뒤지지 않습니다. 루마니아가 1조 3천억 원 상당의 K9 곡사포와 탄약을 구매한 것만 봐도 가성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K9 운영국은 한국을 포함해 현재 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K9의 성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 급증과 함께 특히 유럽 방산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면서 유럽연합 내 무기 개발과 구매를 장려하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 방위 기업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국방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산 군사 장비의 우선 구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방산 제품이 유럽산 대체품에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최근 국방 조달 사업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대신 독일의 차륜형 자주곡사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은 동유럽과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 비공이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 FCT를 통과한 것도 이러한 방향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FCT는 동맹국의 첨단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산 유도무기가 처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비공 유도 로켓은 이번 시험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방산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 방산 수출의 글로벌 성공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상호 군수조달 협정 RDP MOU의 체결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방산 수출을 동유럽과 중동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기존 방산 강국과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이들 국가는 NATO 및 기타 방위, 동맹 내에서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동맹 내 무기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U 내에서 유럽의 국방 수요를 위해 유럽산 군사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4개의 주요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들 기업의 방산 계약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의 성공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신뢰성, 비용 효율성,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성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특히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수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기존 방위 산업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미국 방위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동유럽과 중동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기존 방위 산업 강국과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이들 국가는 NATO 및 기타 방위 동맹 내에서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동맹 내 무기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U 내에서 유럽의 국방 수요를 위해 유럽산 군사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4개의 주요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들 기업의 방산 계약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의 성공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신뢰성, 비용 효율성,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성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특히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수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기존 방위 산업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미국 방위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